서울에 막 도착한 첫날, 영국 BBC의 베테랑 기자 엘리자베스는 지하철을 타려는 순간 그만 멈칫하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이라고? 그녀 눈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맞춰 조용히 서 있었고 승강장 어디에도 흔히 보던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 깨끗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 취재만 수년간 해온 그녀였기에 이 장면은 충격적이었죠. 엘리자베스는 마치 질서를 지키는 실험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군 하고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서울에 온 이유는 아시아 대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대중교통, 인프라의 혁신을 다루는 특집을 위해서였습니다. 도시와 인프라 취재의 베테랑인 그녀는 서울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도시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해 그 변화의 중심이자 일상에 깊이 스며든 대중교통을 가장 먼저 취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런던의 혼잡하고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과 달리 서울 지하철이 그토록 깔끔하고 정돈된 곳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승강장을 둘러보며 런던의 킹스크로스나 빅토리아 역에서 보던 익숙한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을 눈으로 담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자주 목격되는 줄 서기와도 다른 점은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 조용히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죠. 엘리자베스는 자신도 모르게 이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BC 시청자들도 이 놀라운 광경을 본다면 아마 믿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스쳐갔죠. 엘리자베스는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들어올리며 런던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마다 터져나갈 듯한 인파 속에서 숨막히게 몰려드는 사람들, 자리 하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승객들, 그리고 어디서든 흔히 보이는 쓰레기와 낙서들. 런던의 지하철은 그야말로 대혼란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복잡함이 대도시의 불가피한 일상이라고 생각해왔기에 서울 지하철의 이 정돈된 모습은 전혀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무의식적으로 승강장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줄을 서주세요라는 표시가 정확히 그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표시를 따라 자신도 모르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지하철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질서 정연하게 차례대로 타고 내리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로 밀치지도 서두르지도 않는 이 자연스러운 질서가 그야말로 도시의 숨은 규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승객들 사이에 끼어 자연스럽게 열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부터 손잡이까지 어느 한 군데 손때가 묻지 않은 듯한 청결함이 유지되고 있었고 좌석과 통로는 마치 매일 새롭게 정돈되는 것처럼 깔끔했어요. 열차는 넓고 승객들도 차분하게 서 있거나 앉아 있었으며 서로 작은 몸짓으로 무언가를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청결이 자연스러운 규칙이구나.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런던 지하철의 열차 내부 안은 확연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한쪽에 마련된 노약 좌석에는 아무도 앉지 않고 비워둔 채로 남겨진 모습을 보고 엘리자베스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영국에서도 노약 좌석이 있긴 하지만 빈자리가 나면 종종 그곳에 사람들이 앉기도 하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일도 흔했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몇 개 역을 지나자 엘리자베스는 서울 지하철의 다른 장점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각 승강장마다 디지털 화면이 설치되어 있어 지하철의 운행 시간과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지하철의 시간표가 매우 정밀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반면 런던에서는 지하철이 늦는 일이 흔한 일이라 사람들은 늘 약간의 지연을 감안하며 이동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열차 내부에 있는 화면에는 승객들이 환승해야 할 노선 정보까지 친절히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시스템에 감탄하면서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승객을 배려하는 교통수단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시스템으로 꼽힐만하군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 지하철 곳곳에 놓인 손소독제와 공기청정기 같은 위생관리 시설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 엘리자베스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이런 시설이 이미 구비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 대중교통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국 지하철이 단지 대중교통의 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암묵적 배려와 질서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공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혼잡한 런던의 지하철과는 정반대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조용히 자신의 공간을 지키며 한 공간 안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듯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국 지하철을 통해 느낀 이 배려의 문화를 BBC 시청자들에게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발전된 기술과 청결한 환경을 넘어서 서울 지하철이 보여주는 사회적 질서와 배려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아마 큰 울림을 줄 거라고 확신했죠.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호텔 방에 돌아와 메모를 펼쳤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통해 본 한국의 새로운 모습과 느낀 점들을 서둘러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도시가 지닌 특별한 매력에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지하철 하나만으로도 이토록 많은 걸 느끼게 해준 나라가 또 있을까? 엘리자베스는 흥분과 감동에 벅차며 펜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 서울에서의 취재가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질서,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받은 첫 인상이 무척 강렬했던 엘리자베스는 이 특별한 공간이 단순한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대한 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와 질서의 아름다움이 깃든 이곳에서 단순히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특별히 그날 일정을 바꿔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서울 사람들의 생활을 더 가까이에서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향한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명동역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인 만큼 지하철에서도 분주함이 넘쳤지만 승강장에서는 여전히 묵묵히 줄을 지키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군더더기 없이 정리된 승강장 바닥에 그려진 줄서기 표시와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한국인의 배려심을 느꼈습니다. 마침 출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지하철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며 경쟁하듯 자리 잡으려 했겠지만 이곳에선 다소 혼잡한 상황에서도 서로 조용히 질서를 유지하며 승차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느끼며 열차에 올랐습니다. 런던 지하철도 이랬다면 출퇴근길이 훨씬 평화로웠을 텐데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죠. 열차가 출발한 뒤 엘리자베스는 또 다른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서둘러 승차한 뒤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바로 앞에 서 있던 할머니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었죠.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선 배려와 양보가 습관처럼 일상 속에 녹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죠. 엘리자베스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런던 지하철에서의 익숙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빅토리아역, 킹스크로스역 같은 곳에서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승차하곤 했죠. 때로는 자리를 놓고 작은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고 서로 밀치고 불편해하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지하철 내 쓰레기나 낙서도 자주 발견되어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 배려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반면 서울 지하철은 사람이 많아도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 간의 배려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차이의 원인이 무엇일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단지 이동수단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공공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분명해.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타인과 공간을 공유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은 걸까? 엘리자베스는 열차 안에서 사람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특히 열차의 한쪽에 마련된 노약 좌석이 늘 비어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좌석은 승객들로 가득 찼지만 노약 좌석만큼은 거의 비어 있거나 노인들만이 앉아 있었죠. 영국의 대중교통에서도 노약 좌석이 있긴 했지만 언제나 그 자리가 비워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승객들이 일시적으로 앉았다가 노인이 오면 비켜주는 식이었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 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비어있는 좌석이 불편할 텐데도 아무도 앉지 않는 이 문화의 작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서로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한 명의 청년이 노약 좌석에 살짝 앉았다가 잠시 뒤에 조심스럽게 일어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불문율을 깨는 것이 무례하게 여겨질 것을 알고 잠깐 쉬기 위해 앉았다가도 이내 일어서는 듯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작은 좌석 하나가 그 자체로 배려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죠. 엘리자베스가 서울 지하철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짐을 들어주는 배려였습니다. 취재 장비와 카메라를 담은 가방을 메고 있던 그녀에게 한국의 지하철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었죠. 그런데 지하철에서 그녀가 힘겹게 짐을 옮기려 하던 순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짐을 들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여성은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엘리자베스의 무거운 장비, 가방을 받아들며 환하게 미소 지었죠. 엘리자베스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낯선 사람이 먼저 나서서 짐을 들어주는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 런던에서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니 먼저 다가와롭겠다는 제안을 받는 것이 새롭고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여성이 보인 진심 어린 배려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자연스러운 친절은 엘리자베스가 서울 지하철에서 마주한 또 하나의 인상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녀는 BBC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믿기 힘들어할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지하철을 오가며 한국인들의 모습을 관찰한 엘리자베스는 한국 사회에 깊이 자리한 배려, 문화가 서울 지하철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지하철은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타인을 배려하는데 익숙한 것 같아. 그들이 서로의 작은 불편까지 배려하는 모습은 마치 큰 가족처럼 느껴져.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단지 기술이나 청결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배려 문화는 한국 사회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녀는 이제 자신이 이 배려와 질서의 문화를 BBC 시청자들에게 꼭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진심과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의 깊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동안 수많은 도시의 대중교통을 취재했지만 한국 지하철처럼 배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의 하루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문화를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엘리자베스는 한국의 배려가 단순히 표면적인 예의가 아니라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하는 데에 있어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취재 경험 중에서도 한국 지하철에서 본 장면들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울 지하철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일기에 적어내려가며 한국에서의 배려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새삼 되새기게 되었죠. 서울 지하철에서의 하루가 충격과 감동의 연속이었던 엘리자베스. 이제 한국의 배려 문화에 감탄을 넘어 친근함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서울의 중심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그녀는 한국 지하철이 단지 이동수단이 아닌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일상의 연장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작은 오해를 겪으며 엘리자베스는 한국 배려 문화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후가 되어 어느새 지하철 탑승이 5번째가 되어갈 때쯤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한국 지하철의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녀도 마치 서울 시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일상처럼 느껴지는 한국 지하철 풍경 속에서 또 어떤 장면을 마주할까 기대하며 지하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붐비는 열차 안에서 운 좋게 빈 좌석을 발견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운이 좋군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좌석 위에 적힌 작은 표식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은 다름 아닌 노예학 좌석이었습니다. 아, 이게 노예학 좌석이었구나 하고 순간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죠. 엘리자베스는 런던에서도 노예학 좌석을 이용하던 경험이 있었기에 잠시 앉아 있다가 연세 드신 분이 타면 자리를 비켜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한 번씩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그녀를 살짝 힐끔거리는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혹시 실례를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엘리자베스는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한 분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노약 좌석은 가급적 비워두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순간적으로 엘리자베스를 멈춰 세웠죠. 영국에서는 노약 좌석에 잠시 앉았다가
어르신이 오시면 비켜드리는 게 보통이었지만 한국에선 비워두는 배려 자체가 하나의 예의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년 여성은 엘리자베스가 혹여 상처를 받을까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 주었고 엘리자베스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잠시 불편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노약 자석이 단지 규칙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배려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로 지키라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모습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죠. 엘리자베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승강장 쪽으로 가자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 승객이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는 손잡이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쇼핑백이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엘리자베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여성을 도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쇼핑백을 들어주려고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다가가기 전에 다른 승객이 먼저 다가가서 쇼핑백을 들어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 모습을 보며 뒷걸음질 치며 멈춰섰습니다. 여기서조차도 한국 사람들은 먼저 타인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한국에서는 남을 돕는 일이 이렇게나 당연한 일이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나서는 모습,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문화는 어딘가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런던에서는 서로를 돕는 일이 있을 때조차 약간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지만 한국에서는 남을 돕는 것이 결코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도움을 주듯 자연스러웠죠. 엘리자베스는 그날 서울 지하철에서 연달아 경험한 배려의 순간들 속에서 한국 사회의 본질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규칙이나 예의가 아닌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작은 행동들이 한국 사람들에겐 습관처럼 스며들어 있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배려 문화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까지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조차 특별한 격식이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베풀고 당연하게 도움을 받는 그 모습이 그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날 작은 오해와 친절한 도움을 받으며 서울 지하철을 통해 한국 사회에 깃든 배려의 미학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배려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습관이자 그들의 생활이었죠. 그녀는 한국인들이 지키는 배려가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지하철에서 사소한 충돌이나 소란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를 탓하는 분위기가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이해를 구하고 상대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노약 자석에 앉지 않는 것, 먼저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것, 잠깐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건 모두가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일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겪은 뜻밖의 경험이 단지 한국을 소개하는 기사 한 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단지 잘 정비된 도시 인프라를 넘어 사람들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이곳을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했고 배려와 존중이 삶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사람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BBC 기자 엘리자베스는 출국을 앞두고 마지막 취재를 마무리하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에서 겪은 작은 일상들이 그녀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순간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깨끗하고 정돈된 교통 시스템을 취재하러 왔지만 어느새 한국 사람들이 지닌 깊은 배려와 따뜻함에 감동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국에서 느낀 감동을 되새기며 그날의 마지막 여정을 위해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짐을 든 채 다시 한번 서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느꼈던 놀라움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르는 듯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차분하게 줄을 서고 있었고 그 모든 풍경은 그녀에게 이제는 익숙해진 듯했지만 여전히 감동적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 엘리자베스는 자신도 서울의 한 시민이 된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열차가 몇 개의 역을 지나가자 이번에는 한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이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잠시 망설이다 그 노인에게 다가가 짐을 들어드리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한 젊은 청년이 노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청년은 아무렇지 않게 노인의 짐을 받아들고 그가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장면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을 돕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닌 그냥 당연한 일처럼 보였죠. 그녀는 자신도 이 문화 속에서 또 하나의 배려를 실천하고 싶었지만 이미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 배려를 베풀어주는 이 모습을 보며 여기서는 배려가 정말 일상 속에 녹아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서울 지하철에서 겪은 작은 실수,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주변의 시선을 느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순간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한국인들의 깊은 배려, 문화를 이해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에서는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배려가 단지 자리를 비워주는 것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노약자석을 마땅히 비워두어야 하는 자리로 여기며 그 자리에 앉는 것을 꺼려했어요. 이러한 문화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녀는 이 작은 자리 하나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노약자석에 앉지 않는 문화라니 정말 특별한 배려구나.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이제 한국 사람들처럼 그 배려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생각의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감동했던 점은 사람들 간의 자연스러운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탈 때부터 작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무거운 짐을 든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와 짐을 들어주던 승객, 노약자석에 잠시 앉았을 때 살짝 웃으며 자리의 의미를 설명해주던 중년 여성의 친절한 모습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런던에선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진심 어린 배려가 한국에서는 흔하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주면서도 특별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고맙습니다라며 몇 번이나 인사할 때마다 사람들은 웃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말해주었죠. 이 순간마다 그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사람들 간의 작은 배려가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는 한국의 지하철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며 그동안 서울에서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엘리자베스에게는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었고 그 이상의 감동을 안겨준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로만 운영되는 지하철이 아닌 사람들의 배려와 예의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서울. 지하철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에서 매일처럼 보고 느꼈던 혼잡하고 분주한 대중교통 시스템과는 사뭇 달랐던 이곳에서 그녀는 대중교통이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만드는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제야 한국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이 도시를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엘리자베스는 서울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려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지하철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배려 깊은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앞으로 이 경험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 서울 지하철에서 겪은 소중한 경험을 다큐멘터리로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 지하철이 잘 정비된 교통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하나의 큰 이야기가 되어 시청자들에게 전해지길 바랐죠. 한국 지하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배려가 살아 숨쉬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점을 시청자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런던으로 돌아가 그동안 만나온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배려, 문화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데 열정을 쏟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배려와 예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본받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녀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죠.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가 한국 지하철에서 만난 작은 배려와 따뜻한 순간들 잘 보셨나요? 저 역시 서울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그저 발전된 도시라는 이미지밖에 없었는데 서울 지하철 속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예의를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배움이 되었어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의 손길을 건네며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감동과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더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